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3단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거울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종류가 오목 거울, 볼록 거울, 평면 거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거울이 아니라 렌즈입니다. 그래서 쌤이 앞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거울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거울에 갖다 댔을 때 뒤쪽에 무엇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식되게 되는 상이라고 했었죠. 상이 맺히는 것들이 거울이었고, 지금 렌즈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빛을 투과했을 때, 관통했을 때, 그죠? 빛이 투과해가지고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가 렌즈입니다. 그래서 쌤이 거울에 대한 원리를 설명할 때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 거울은 반사를 했었고, 렌즈와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빛이 들어오게 되면 투과를 하는 게 렌즈입니다.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미리 설명했듯이 다음 주에 있을 수행평가에 거울과 렌즈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탐구활동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8페이지에 있는 218페이지에 있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덧셈식이 인쇄된 종이 앞에 원기둥 형태의 유리컵을 놓고 물을 절반쯤 부었더니 덧셈식의 숫자가 다르게 보였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덧셈식을 완성할 수 있을까? 지금 되게 세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봤던 이 지금 물 안에 보시면 수식이 800 더하기 81, 081 해가지고 반만 이렇게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188이 거꾸로 됐죠, 그죠? 원래는 얼마였죠? 881이었는데 물로 채웠더니 어떻게 188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이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가 이제 문제죠. 자, 그랬을 때 뭐 이 물을 비워도 되지만은 이 물을 비우기에는 다시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답은 아니고요. 어떻게? 물을 가득 채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수식에도 물이 잠기게끔 이렇게 물을 부어주게 되면 800이 어떻게 되냐면 008로 되겠죠. 이제 거꾸로 보이니까. 그래서 800이 008, 그 다음에 081이 어떻게? 1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8의 숫자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답은 요 위에 있는 수식 부분에도 물을 채워준다가 정답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물 상을 그렇죠, 좌우 반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수식을 맞출 수 있는지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렌즈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봤듯이 우리가 뒤에 렌즈를 통해서 뒤에 있는 숫자를 바꿨듯이 렌즈는 그 빛을 투과시켜 가지고 뒤에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가까이에 있는 신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쓰는 돋보기.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그 주민센터에 가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쓰는 곳, 내용을 쓰는 곳에 보면 돋보기 안경을 많이 배치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눈이 노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칠판 글씨를 잘 보이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안경 거의 대부분이 오목 렌즈입니다. 물론 돋보기 안경 같이 볼록 렌즈를 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보통 평균의 대부분들은 노인들은 돋보기 안경, 볼록 렌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목 렌즈를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울과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쌤이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렌즈에 대해서 바로 밑에 해보기 탐구활동을 보시면 자비스를 한번 불러볼게요. 굉장히 개슴츠레한 표정을 띠고 있죠, 그죠? 사이코틱합니다. 여기 나있네. 이번 시간에는 볼록 렌즈와 똑같습니다. 저번 거울하고 똑같이 고민형을 볼 건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오목 렌즈, 그지? 그 다음에 점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어떻게? 상하 반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좀 더 멀리 가게 되면 더 작아지고 상하 반전이 된 거꾸로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볼록 렌즈였고요. 이번에는 오목 렌즈에서 곰돌이 인형을 보게 되면 점점 크기만 작아질 뿐 상하 반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곰돌이 인형이 작아지죠. 완전 멀리 갔을 때 어떻게? 사이코틱하죠, 그죠? 계속 멀리 하고 있습니다. 작고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번 거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인형과 볼록 렌즈 사이의 거리, 이번엔 볼록 렌즈입니다. 그죠? 볼록 렌즈는 어떻게? 원래 모습은 곰돌이 인형 그대로입니다. 그죠? 이 곰돌이 인형을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모양을 아무거나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는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 먼 곳은 어떻게? 뒤집혀서 보이겠죠. 상하가 반전되어서 거꾸로 선 채로 보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먼 곳에 가게 되면 크기만 작아질 뿐 상하 반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 그림을 거울에서 공부할 때는 어디서 볼 수 있었죠? 무슨 거울? 그쵸? 오목 거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때, 공부를 하실 때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같습니다. 서로 반대죠, 그죠? 거울은 오목, 그 다음 렌즈는 볼록.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자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볼록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상은, 자, 요건 적으셔야 되죠. 바로 선 모습과 거꾸로 선 모습이 모두 나타납니다. 거꾸로 선 모습이라 해도 되고 상하 반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크기는 작아집니다. 맞습니까? 크기는 작아집니다. 책에 쓰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오목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는 아까 쌤이 거울하고 비교를 했었듯이 오목 렌즈는 볼록 거울과 특징이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볼록 거울은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크기만 작아졌던, 상하 반전은 없었던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습이 곰돌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있었다면 가까운 곳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그지? 작아지고요. 좀 더 먼 곳에 가면 더 작아지고요. 아주 먼 곳에 가면 완전 작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크기만 작아진다라고 여러분들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오목 렌즈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와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항상 바로 선 모습. 상하 반전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오목 렌즈와 그 다음에 볼록 거울의 특징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나머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입니다. 아까 실험에서 봤던 곰인형이 단지 병아리로 바뀌었을 뿐 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포인트만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는 지금 병아리를 봤을 때 볼록 렌즈가 즉 돋보기죠, 그죠? 돋보기로 봤을 때 확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점점 멀리 가게 되면 어떤 지점에 딱 이 병아리가 딱 서면 어떻게? 상하 반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선 채로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매우 멀리 있을 때는 크기만 작아지고 상하 반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목 거울과 특징이 같습니다. 상이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모습이며 물체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거꾸로 선 채로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목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 역시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볼록 거울과 특징이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을 때는 크기가 좀 작아지죠, 그죠? 작아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크기는 점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적으면 되겠죠?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리도 쌤이 앞에 거울에서 설명했듯이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렌즈입니다. 그죠? 그래서 볼록, 그죠? 배가 쭉 나와 있죠, 그죠? 볼록입니다, 볼록. 그랬을 때 빛이 노란색으로 할게요. 잘 안 보여서 빛이 왼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사를 했잖아. 그죠? 하지만 렌즈는 아까 쌤 설명했듯이 어떻게? 어떻게? 빛이 들어오면 이 렌즈를 투과합니다. 지나간다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볼록 렌즈는 어떻게? 한 점에서 모여서 이렇게 투과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 점에 모이기 때문에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오목 거울과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볼록 렌즈는 굴절해서 한 점에 모인다를 좀 특징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목 렌즈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잘록 오목 들어가 있는 렌즈를 오목 렌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안경을 이렇게 이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이번에는 빛이 퍼져서 나갑니다. 이렇게. 그죠? 양방향으로 아주 넓게 퍼져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볼록 거울과 특징이 같은 거겠죠. 그래서 굴절하여서 퍼져나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자, 마지막으로 이런 렌즈가 우리 실생활에서 어디서 이용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즈는 너무나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경뿐만 아니라 쌍안경, 망원경, 현미경 그죠? 렌즈와 관련된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생활에서 렌즈는 안경에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요새는 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죠? 근데 카메라와 같은 렌즈는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죠? 쌍안경. 그치? 여러 제품이 이용된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 그죠? 안경도 렌즈죠. 그죠?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 글씨가 잘 볼 수 있게, 물체가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안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멀리 있는 물체, 칠판이 잘 안 보여요. 그죠? TV가 잘 안 보여요. 멀리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목 렌즈를 쓰셔야 됩니다. 오목 렌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영상 매체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 그죠? 그래서 눈에 안에 있는 초점이 잘 흐트러지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멀리 있는 물체를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목 렌즈의 안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시력 교정용 안경이죠. 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눈에 노화가 오면 가까이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선생님이죠. 그죠? 쌤도 늙어 빠져가지고 빨리 죽어야죠. 그죠? 가까이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글씨를 볼 때 쭉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그죠? 쭉 멀리 당겨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글씨, 신문 글씨라든지 책 글씨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보여서 어르신들은 볼록 렌즈를 씁니다. 돋보기 안경이죠, 그죠? 굉장히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세요.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가 어떤 안경에 쓰이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끝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추가적으로 밑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을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